오마주. 작품을 만들 때 다른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작가나 감독이 만든 작품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일. 이 격기 3반의 작가 이항님은 한국 정통 학원 격투 만화인 짱의 열혈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격기 3반에서 보이는 모티브와 함께 오마주, 패러디 된 것으로 추정. 저희는 추정이라 했습니다. 이 뇌피셜이라는 거예요. 뇌피셜. 저희 맨날 하는 거.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피셜이들 테마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첫 번째, 만화 오마주입니다. 이 만화 오마주에서 여러 캐릭터가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짱이 있습니다. 짱은 격삼이라는 만화가 탄생하는데 개국 공신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만화인데요.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AKA 찐, 나의 아지트, 너의 아지트, 우리 모두의 찐따들의 아지트. 에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찐따 아지트 도서관에서 짱도 읽고 묵향도 읽고 딱 있잖아요. 몇 개 있다고. 여기서도 묵향 한 30~45번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학창시절 굉장히 팍팍했거든요. 학교 생활이 체벌에 있던 시절, 두들겨 맞던 시절, 그 시절 그 팍팍한 학교에서조차 허용이 됐던 유일한 만화. 도서관에 왜 만화책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있었어. 짱은 존재했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낙서도 많이 하고, 이 새끼들 낙서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중요 장면 찢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짜증은 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인상 깊은 만화였다는 거. 이 짱의 오마주엔 작가님 오피셜인 시마민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현거리의 오마주 캐릭터라는 것이죠. 일단 시마민부터 마저 얘기를 하자면, 이 짱의 등장인물에는 한영이란 캐릭터가 있죠. 한영이는 오토바이를 즐겨 타고 입에 빨대를 늘 물고 다녀서 이 8899 틀딱들이 한때 빨대를 입에 다 쳐물고 막 그 시절 잼민이들이 입에 빨대를 물고 다니는 게 유행일 정도로 인기가 좋은 캐릭터였는데, 이 격기 3반에서는 한영이란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시마민과 조우를 시켜서 이 존경과 선망의 의미로 헤어스타일까지 따라하게 만든, 그야말로 존경 그 자체로 오마주한 캐릭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마주 캐릭터 현거리. 이 짱에서 초반에 등장하고 나중에는 나오지 않는 나춘기라는 캐릭터인데, 이학 작가님은 나춘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짱에 대한 이 팬픽 만화를 그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용산 대명의 나춘기를 팬픽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재등장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캐릭터 설명 간략하게 저희 버전으로 하자면, 얘는 왼손으로만 싸우다가 상대가 좀 친다 싶으면 딱 이제 오른손에 봉인한 흑염룡이 아니라 이 로켓펀치 ICBM을 꺼내가지고 김정은 핵펀치를 날려버리는 사이키릭인데, 막상 현거리는 비폭력주의자로 유도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냥 외모만 오마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는 사실 뭐 중학교 때 봤던 짱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베르세르크에서 오마주된 것으로 보이는 차소월 인기가 굉장히 많죠.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 워낙에 유명하죠. 저한테도 최애 캐릭이랍니다. 이 차소월은 가츠의 여러 모습이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여성 캐릭터임에도 이 짧고 삐죽삐죽한 검은 머리, 사지 한쪽 절단, 다리가 하나 없죠. 가츠는 어디였지? 아무튼 가츠는 팔이 없어요. 싸울수록 흥분하는 광전사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내면의 짐승 표현, 그 개. 가츠도 내면에 개가 있고 차소월도 개죠. 같이 있고 뭐 늑대라는 말도 있는데 개입니다, 개. 작가님 공식 피셜. 작가님. 물론 내면의 짐승의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 서월이 짐승은 그 음용해. 그 M이죠. 이거 M이란 뜻이 아니라 부모님 말고 어머니 말고 그 알파벳 M. 이래도 차소월이 베르세르크 캐릭터 가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영화 오마주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 막 대본 같이 쓰면서도 너무 설레고 막 그랬어요. 영화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오마주한 캐릭터로는 영웅과 써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처링의 주지태. 일단 얘기를 풀어 나가볼게요. 영웅이는 그 영화 제목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Nope. 저희는 캐릭터 자체의 오마주보다 연출 표현 기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과 주지태의 표현 기법에서, 주지태 같은 경우는 흑지태 이후 영화 신시티의 장면이 많이 보이는데요. 신시티는 2005년에 개봉된 미국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신시티라는 영화 제목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범죄도시죠. 범죄가 만연한 쓰레기 같은 도시, 굴다리스. 이 자신만의 정의, 신념,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물들을 그린 옴니버스식 느와르 영화입니다. 영웅이가 최초의 복수를 하고 비가 쏟아질 때 걸으면서 이 복수의 가치에 대해 정의하는 장면, 신시티의 마브가 나오는 때랑 놀랍도록 비주얼이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사실 이 장면만으로 작가님께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 생각하기엔 좀 무리인가? 물음표를 2번이나 싶었지만 이거 뭐 전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의심이 좀 들었지. 합리적 의심이 들었어. 일단 의심하기 시작하면
걔가 그랬잖아요. 엔젤 기훈이 확증 편향이라고 이제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된다고. 저희가 최근 94화 제로섬 게임 3편에 나오는 주지태의 표현을 보고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그냥 신시티야. 이 작가님 신시티를 보셨구나. 오마주가 맞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 신시티의 마부는 작중에 상처가 가득한 상태가 되는데 거의 몸을 돌보지 않아요. 마치 뚜영처럼. 걔는 원래부터 그랬지. 근데 머리가 안 따여도 아무튼 그렇게 다칠 때마다 밴드를 붙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명암만이라고 표현하기엔 이 밴드가 엄청나게 강조되거든요. 흰 색깔로. 이 신시티 영화로 잠깐만 빠지자면은 정말 특이한 게 원래 이제 무성 영화 때만 해도 흑백이었죠. 이제 흑백 영화에서 이제 칼라가 나오면서 흑백 영화는 다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당연하겠지만 칼라 영화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이거 말 이렇게 맞나? 아무튼 이 지배하는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그 2005년이면 한참 색감이 중요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굉장히 과감하게 미국 만화 코믹스의 원작 느낌을 그대로 살린다고 흑백 영화를 가져왔어요. 중요한 포인트나 피에만 색깔을 칠합니다, 영화에서. 근데 그게 극장에 처음 개봉됐을 때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 흑백 영화다, 잘못 만들었다,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흑백 영화, 다시 도전한 흑백 영화의 선구자. 선구자다. 이제 신시티 이후에 뭐 무한도전이라던가 아니면 TV쇼, 한국의 그런 매체들한테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는 영화가 재개봉될 때 흑백으로 재개봉되는 영화들이 꽤나 있죠. 뭐 배트맨이라던가.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시티지만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을 당시 한국에서는 흥행을 못했거든. 근데 저는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흑백 영화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끝내줘요.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작 감독에 참여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그 스타일이 많이 녹아있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돌아갔는데 제가 신시티라는 영화만 들으면 흥분을 좀 하거든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마부 사랑해요. 처음에도 말했던 이 하얀 밴드가 강조된, 흑백의 화면에 밴드만 강조된 이런 장면들, 이 영화만의 트레이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격기 3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짤을 보시면 이 주지태의 밴드가 이렇게까지 명암이 질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데 빼박 신시티의 오마주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대사 연출까지도 굉장히 비슷하죠. 독백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작가님 취향이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은. 써니자는 영화 옹박의 주인공 토니자의 오마주 캐릭터입니다. 뭐 이건 확실하죠. 아니 저희는 누가 봐도 이거는 토니자의 오마주 캐릭터다 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청자층 나이가 이 영화 옹박 자체를 모르고 있으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와 이럴 수가 라고 놀랄 뻔했지만 그 나이는 그게 맞아. 영화 옹박은 2003년 1편이 개봉한 태국의 액션 영화입니다. 주인공 토니자가 고대 전통 무술 무에타이를 이용해서 전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무에타이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대 무술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이때 한국에서도 큰 땐테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센세이션, 이 개콘에서도 연락뽕따이 하는 패러디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이거 본 적 있는 당신은 틀딱이야. 써니자 같은 경우는 이름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무술도 똑같고, 심지어 이 팔에 그 무에타이 전통 복장 그것도 장착하고 있죠. 그냥 여성화된 토니자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니자가 그렇게 여색이나 남색을 밝히지는 않았겠죠. 거의 제정신이 아닌 그 캐릭터만의 특징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애니메이션 오마주. 만화 오마주랑 뭐가 다르냐? 나도 몰라요. 그냥 나눠봤어. 불만 있으면 네 말을 받고. 포켓몬스터, 이건 뭐 오마주라 하긴 좀 그렇고 모티브로 하는 게 맞겠죠. 여운솔과 질쁘기, 이건 뭐 작가님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캐릭터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굴다리에서 등장해서 약방의 감초마냥 활약하고 있는 우리의 포비. 이 포비란 친구는 미래소년 코난 옛날 만화에 등장하는, 이것도 미야자키 하야오 거죠. 미래소년 코난에 등장하는 포비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똑같아. 성별은 다를걸? 잘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의 이거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라. 동근역, 이 동근역 또한 오마주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아르층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그 애니. 이거 넷플릭스 이거 드라마 말고 이거 지우세요. 이 차려 치워.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자면 넷플릭스 드라마 말고요. 지워. 스페이스 바운티 헌터인 스파이크는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과 길쭉길쭉한 팔다리, 상시 꼬나물고 있는 담배 연기를 통한 연출이 특징인데요. 이 똥꾸녕이 똥줄을 탈 때마다 물고 있는 담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이 스파이크한테서 영감을 강하게 받으신 것 같네요. 카우보이 비밥 정말 재밌습니다. 이 가만 보면 굴다리 캐릭터들은 대부분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서 등장한 캐릭터가 많은 것 같아요. 귀찮으셨나? 근데 왜 자꾸 굴다리를 연재를 계속. 야, 3개 있다더니 왜 4번째가 나와? 잠깐만, 이거 대본 이거 처음부터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해? 처음에 3개를 말했지만 사실 4개가 있었지롱. 네 번째 네 번째 격투기 선수 오마주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알 수가 없다. 이 격투기 선수 오마주로는 가장 유명한 김대상, 밥샵이 있고요. 있고요. 인종적 특성과 외형을 많이 차용한 것은 물론 개그적 요소조차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밥샵 또는 밥셉이라고 불렀는데 대상국밥 밥집을 운영하는 김대산 사장, 밥집의 언어 유희로 밥샵이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가노 히데요와 카를 그레이시, 이 격삼 세계관에서 주짓수 창시자로 소개된 가노 히데요는 가노 지고로 앤 마에다 히데요 두 사람의 성과 이름을 섞어서 만든 가상의 인물로, 이 인물의 제자인 카를 그레이시는 카를로스 그레이시, 엘리오 다카스코스는 이 엘리오스 그레이시에서 만든 인물로 추정이 되면서 윌라드 바르보자는 혼자만의 독립된 캐릭터인 줄 아셨죠? 얘도 있어요. 바르보자라는 이름도 에드손 바르보자라고 UFC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드손 바르보자는 무에타이 베이스 선수라서 주짓수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분명 그분도 주짓수 트레이닝을 하셨겠죠. UFC는 뭐 종합격투기니까 그냥 이름이 멋있어서 따왔나봐요. 예. 씨발 5번째. 저희가 처음에 3개 뭐 다 잊어주세요. 3개 이런 거 말한 거 다 잊어주세요. 사실 오마주 캐릭터가 더 있어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정말. 게임 오마주 뭐야? 3개에서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5번째 게임 오마주입니다. 미치겠네. 이 레드엘의 이창은 아무리 봐도 철권 캐릭터인 브라이언 퓨리의 오마주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똑같죠, 생긴 것만 봐도. 둘 다 은발에 동일한 헤어스타일, 그 콧대기까지, 그 눈매 들어온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브라이언 퓨리가 블레이드 러너라는 명작 FPS 영화의 등장인물인 이 로이 베티의 모티브 캐릭터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창이는 3대째로 내려오는 손잡벌 모티브 캐릭터인 것 같네요. 이 철권의 브라이언 퓨리는 살인에 미친 전쟁광 캐릭터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작가님이 격삼에서 하드하게 풀고 있는 이 초인본주의, 트랜스 휴머니즘 그 자체인 캐릭터입니다. 원래 인터폴 요원이었던 브라이언 퓨리는 총격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닥터 아벨에 의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면서 이 심장에 연구기관을 장착한 인간 병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전쟁광답게 자기를 살려준 독타를 죽이고 사방팔방의 전쟁과 싸움을 하고 댕기는데, 이런 사페적인 부분도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라이언 퓨리가 훨씬 나요. 훨씬 멋있고, 이 격삼 세계관에서는 아무리 트랜스 휴머니즘이다 뭐다 해도 이 로봇 개조까지 하는 뇌절은 안 되니까 격투만 하답게 스테로이드로 떡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고통도 모르고. 그거는 브라이언 퓨리랑 똑같아요. 브라이언 퓨리도 게임에서 보면은 밟히거나 던져지거나 뭔가 강력한 특수 공격을 할 때 상호작용으로 엄청나게 웃습니다. 어릴 때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냥 M이야. 어머니 말고 그 알파벳 M. 그건 진짜 비슷하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본도 의미 없다. 6번째. 6번째 기타 오마주. 없는 줄 알았죠? 계속 나와. 다 뒤졌어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조수지. 아마 죽었을 것 같죠. 끔살. 이 조수지란 캐릭터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처녀작 저수지의 개들이란 영화의 제목과 굉장히 이름은 비슷한데요. 이름은 거기서 따왔을지언정 캐릭터 자체는 완전히 다른 것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외형 같은 경우는 이 개그 콘서트에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이 김꽃뚜레 이쪽? 이 김꽃뚜레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짜 뒤로 넘긴 헤어스타일이나 눈가의 상처, 개목걸이, 피어싱, 마탱이 간 표정, 자세까지 완전 판박이죠. 기타 오마주를 설명하게 된 계기이자 드디어 마지막 캐릭터, 작가님이 자기 자신을 자케로 만든 것 같은 최영준! 위대한 만신의 자케란 이런 걸까요? 사실 영준이가 최근에 분량이 많기도 했어요. 이학 작가님께서는 군데군데 본인을 모티브로 한 그림을 그리시기도 했는데, 항상 무언가 최영준이 나온 에피소드에는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리얼하다, 리얼리티가 넘친다,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타 작품에서 소위 이런 인싸 친구들을 그리면 겁나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 주를 이루거든요. 웹툰 작가들은 대부분 다 아니, 저희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댓글에도 써 있습니다. 작가가 안 놀아본 거 티난다. 그 월요일날 그 댓글이 굉장히 하드한 만화가 하나 있는데 뭐였죠? 가면 사이코 리벤지, 그거 보면 댓글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 댓글만 봐도 웃겨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는 그 사이코 리벤지 항상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사랑해요. 아무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최영준의 이야기는 정말로 리얼했거든요. 작가님이 쇠질이나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것도 그렇고, 딱 보니까네 소신적에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노래방 키 에피소드나 번따 에피소드, 아니면 그 최영준의 그런 에피소드들, 그 만화 내용 중에서 카톡하고 연락하고 까이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걸 보면 거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이퍼 리얼리즘, 사실 경험 기반의 스토리,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무리에다가 뇌절이 좀 있는 건 저희도 압니다. 근데 뭐 작가님께서도 영준이가 잘생겼다고 계속 표현하시고 닮았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인스타 염탐 해봤는데 잘생기신 것 같은데 저희도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뭐 뇌절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 새끼를 또 그러는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격기 3반에 오마주된 캐릭터들을 모아봤는데요. 처음에는 3개라고 말했는데 3개라고 말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6개, 7개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마주 캐릭터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부탁한단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 좀 써주세요. 질뿍질뿍 이런 말만 쓰지 말고. 감사합니다.